박지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적인 70년대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기억 중에서 어떤 놀이들을 하면서 놀았는지 그 추억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는 부모님 일 도와서 논이나 밭에서 일하기도 하고 나무하러 땔감 구하러 다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시골에서는 예전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놀이가 있었는데 그 놀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연배나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어릴 적 추억을 한번 찾아 다시 미소 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시기를 지낸 분들도 저런 시기에 저런 놀이들도 있었구나 하고 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딱지치기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딱지치기는 만든 딱지를 서로 내려쳐서 뒤집어 상대의 딱지를 따먹는 놀이입니다. 빠지치기, 표치기, 빨주치기라고도 하는데 딱지치기란 이름이 가장 널리 쓰인 것 같습니다. 주로 헌책의 표지나 공책, 달력, 시멘트나 비료포대 등 종이를 이용하여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었으며 크기는 만드는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두꺼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왕딱지라고 하여 더 소중히 여겨서 다들 소중히 간직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종이로 화장실에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신문지를 비벼서 부드럽게 해서 휴지 대신 쓰기도 했었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겨먹기, 날려먹기, 벽치기, 밀어내기 등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넘겨먹기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누가 먼저 칠 것인지 정했어요. 진 사람은 자기 딱지를 땅에 대고 이긴 사람은 상대의 딱지를 쳐서 넘깁니다. 딱지가 뒤집어지면 그 딱지를 상대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고 뺏겼습니다. 날려먹기는 한 손으로 딱지를 잡고 앞으로 날려서 더 멀리 날아간 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딱지를 갖는 그런 놀이입니다. 날려먹기는 멀리 날리기도 하지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딱 맞게 날리는 사람이 딱지를 따는 것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벽치기는 딱지를 벽에 대고 때려서 벽에서 더 멀리 딱지가 튀어나오면 상대의 딱지를 따는 것이었는데 이건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밀어내기는 땅바닥에 원을 그려서 원 안에 딱지를 놓고요. 각자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개수를 정해 각각 내놓고 하기도 해요. 자신의 딱지로 상대의 딱지를 쳐서 원 밖으로 나가게 하면 상대의 딱지를 따는 것입니다. 이때 실수로 자신의 딱지가 원 안에 남게 되면 그것도 잃게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던 네모 딱지와는 다르게 문구점에서 판매하던 동그란 딱지도 꽤 인기를 끌었어요.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샀었지만 재산으로서 가치 있어 따고 읽는 것에 희비가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당시 인기 있는 만화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많았었어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유행했는데 이후 딱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아이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크기가 작고 가볍기에 놀이 방법이 내리쳐서 따먹는 네모 딱지와 달랐고요. 그중 몇 가지 놀이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들을 알아보죠. 별높음과 별낮음이라는 놀이가 있네요. 이 동그란 딱지에는 작지만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별, 숫자, 글자, 가위바위보 등인데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서너 명이 함께 할 수도 있었고요. 먼저 누가 접기를 할 것인가 정하고 자신의 딱지를 상대가 보지 않도록 바닥이 밑으로 가게 두 덩어리로 나눠 양손에 움켜쥔 상태로 있으면 그 둘 중에 별이 많다고 생각되는 쪽에 원하는 숫자만큼의 딱지를 거는 것이에요. 맞추면 그 수만큼의 딱지를 상대에게서 받고 못 맞추면 상대에게 자기 딱지를 주어야 합니다. 별높음은 별이 많은 아이가 따먹는 것이고 별낮음은 그 반대인데 딱지에 그려진 모든 것, 즉 숫자, 글자, 가위바위보 등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었고요.
약간 사행성이 있죠. 파파목기는 같은 수위 딱지를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걷어서 탑처럼 쌓은 다음 넘겨 먹는 것입니다. 손으로 딱지 옆에 바닥을 쳐서 바람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고 입으로 파하고 바람을 일으켜 넘기기도 합니다. 이것 오래 하면 머리가 핑하고 돌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침 발라먹기, 새끼손가락으로 날려먹기, 부쳐먹기, 찍어먹기 등 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딱지치기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많이 하던 놀이였던 것 같아요. 마당이나 공터에서 많이 했으며 2명 이상만 모이면 할 수 있었어요. 딱지는 네모 딱지, 세모 딱지, 동그란 딱지 등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라진 놀이가 되었고 주위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이는 옛날과 달리 종이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따서 모을 필요가 없고 잃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최근에는 철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딱지가 나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도 하네요. 예전 딱지처럼 만들 수 없고 오직 사야 하기에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아이들이 선호하는데 상업성과 사행성이 많아 재고해 보아야 할 놀이인 것도 같아요. 네팔이나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동그란 딱지를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방법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어릴 적 놀이인 딱지치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억해 보았습니다. 시골 동네 길에서 해지는 줄 모르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칠 때까지 어두컴컴할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놀이로 또 추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입니다.